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바로 니플 코인입니다. 자, 이런 니플 코인 저항 돌파를 실패하면서 오늘 날짜로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죠. 3,500원을 이탈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 3,500원대를 뚫고 다시 한번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 반등이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 바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이 어려운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반등이 어려워진 것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으니까 관세 부분 이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관세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세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을 만한 요인들을 가져가겠죠. 이거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날짜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S&P, 나스닥, 다우 모두가 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변동성이 엄청나면서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이 그만큼 불안불안한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인데 우리가 왜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왜 관세에 신경을 써야 되고 금리에도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코인은 맞습니다. 근데 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굽니까? 고래죠. 고래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해당되는 가치를 판단하는 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나 변동성이 많아 그 말인즉슨 이 고래들의 변동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변동성이 많다라는 것은 자금을 뺄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현금을 확보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 매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이 관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도 소개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적인 급등은 어렵다. 단기적인 반등 자체도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2달러 선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XRP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억울할 수 있죠. 우리가 4년 동안 기다렸던 게 뭡니까? 바로 이 SEC와 니플이 합의만 하면 이제 XRP 코인은 정말 날아갈 거야. 저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SEC와 합의를 하고 벌금도 감면을 받았는데 상승은 1%에 그쳤고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이거는 저 또한 그렇고 모든 투자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현재 시장이 왜 이런 당혹스러움을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XRP 코인의 모멘텀 사라졌습니까? 어떤 게 있죠, 모멘텀이?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는 해당되는 니플과 개발 속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CBDC가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해요.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도 드릴 말씀이 참 많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근데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인 이 미국이 이 브릭스 연합 때문에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누굽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 중국도 여기에 속해져 있고요. 러시아도 속해져 있고 이미 많은 나라가 가입했는데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여금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거 지난 백악관 서밋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SEC와 연결관계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IPO도 마찬가지고 ETF도 해당되는 XRP의 모멘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근데 계속적으로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으로 외쳤던 SEC가 이제는 항소를 접었다.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면 이제는 상품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IPO도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부분이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어떻게 움직입니까? 답답하죠. 자, 이게 보세요. 일봉의 모습인데 3,5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또 3,500원을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 어디에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도 3,000원부터 3,500원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여기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1월 달에 돌파하고 그 이후에 전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뚫고 올렸다는 거. 어떻게 올라갔죠?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다. 마찬가지죠. 지금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괜히 XRP 코인을 투자했구나. 투자했던 분들 고점에 잡아서 나는 손실이 엄청나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 똑같은 움직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가 높다. 그러면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수익권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부분인 거지. 여기에서 나는 빨리 매도하고 정말 지긋지긋해서 매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른 코인 들어갔는데 고점에 잡아서 또 매도하시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경험들을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여러 번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매도를 아예 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수익도 충분하고 비중도 많다. 당연히 매도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만큼 매도를 할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XRP 코인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영상 중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XRP 코인이 갑자기 밈 코인으로 돌아섰습니까? 아니죠. XRP 코인은 제도권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긋지긋한 이 흐름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해당되는 부분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이 영상을 무료로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자료 받아보시고 자료도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이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걸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코인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많이 흘러내려왔던 시점에서 지금 이 속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에요. XRP의 고래들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하죠? 지금 XRP 코인은 지금 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2월달, 3월달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고래 보유량이 증가됐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이라고 했죠.
자, 매집이란 게 뭐예요? 매수와 똑같습니까? 틀리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이 매집은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이다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매집을 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던 와중에도 고래들의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누가 매도했을까? 당연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IPO, ETF 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도 한번 보시죠. 고래들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충분히 있겠죠. 자, XRP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 속에서도 선물 계약의 배분 자금이 증가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죠?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많을 때 그들은 왜 포트를 조절하고 있을까?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기업과 기관이라는 이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였죠. 자, 이거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일까?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어떠한 노림수일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어요. 이상하죠? 비트코인 ETF는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였어요. 근데 왜 최저가를 만들까? 최저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매집이라고 했죠. 왜 매집을 할 때 최저가를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죠. 우리가 XRP 코인의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매도해야 되겠다.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하시죠. 이 부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매집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 고래들은 개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 빨리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가 들어갈게. 아니면 이 종목 정말 나쁘니까 너희들부터 나가.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아이들이 세력이고 고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당연히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맞지만 그들의 수익 구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지난 3월 27일 날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결제 계약이 급증했다. 어떤 게? 스위프트. 자, 이 스위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간에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스위프트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화에서 만약 일본으로 돈을 보냅니다. 엔화로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다이렉트로 쏠 수 있습니까? 못 쏘죠. 달러라는 중간 달러를 바꾸고 나서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꿔야지만이 이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스위프트 송금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 XRP로 바뀐다. XRP로 바뀌면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해지고 드는 비용, 드는 시간도 굉장히 절약된다. 이 말씀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XRP로 송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다이렉트로 송금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스위프트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수수료도 더 저렴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에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 스위프트의 결제 계약이 급증했다. 이 말이
지금 이것과 연결되거든요. 자, 제가 많이 보여줬던 뉴스 화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글로벌 9대 은행들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고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자, 여기에 포커스를 목표가 $50에 두지 마시고 왜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포커싱을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50가 간다 안 간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죠. $3도 돌파하지 못했고 $2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50가 웬 말이냐? 당연하겠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기존의 스위프트는 은행권들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로 국제 송금이 나온다. 글로벌 9대 은행이 당연히 XRP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말하죠. 여기서 말한 공급 쇼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단계까지 온다. 품절 코인이 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XRP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은 더욱더 추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XRP ETF가 오늘 아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 피델리티도 참전에 임박했다. SEC 소송 종료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급등적으로 갖고 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가 XRP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걸로 4년 동안 괴롭혔어요. 4년이 넘었죠. 작년 11월 달 어땠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XRP 코인이 얼마였어요? 1,000원대 밑에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니또석. 니플한테 투자하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니까 니플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3,000원을 넘었죠. 3,000원을 넘었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의 단가인 것이고 4년 동안 힘든 부분을 봐왔어. 3,000원이 올라왔어. 난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안 됩니다. 왜? SEC 소송이 이제야 종료가 된 것이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1번, 2번, 3번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블랙록이라는 곳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참전한다. 해당되는 EDX 마켓 다들 알고 있으시죠? EDX 마켓은 뭡니까? EDX 마켓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이 코인 거래소 만든 게 블랙록, 피델리티가 주축이 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한테 압박을 많이 당했다? 보세요. 월봉 보시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거든요. 자, 보세요. 월봉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어떻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SEC의 악재가 이제서야 해소가 되었다. 이제부터 반등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오늘 날짜로 보세요. 또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주면서 겁나게 날들죠. 공포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잡고 이 모멘텀을 잡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장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고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영상이 정말 유익하였으면 자료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